안녕하세요. 세이즈 부서 제품 트레이닝 담당 김채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호흡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숨을 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타고 몸속을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호흡의 통로가 되는 호흡기의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는 코,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및 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는 기능에 따라서 전도 영역과 호흡 영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전도 영역이란 호흡을 할 때 공기의 통로가 되는 부분으로 코의 비강부터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의 영역은 폐포관과 폐포낭,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폐포와 모세혈관막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낮 시간 동안 적절하게 활동하는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2만 리터 이상의 공기를 호흡한다라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20kg이 넘는 양인데요. 호흡한 공기 안에는 산소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해한 입자와 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지, 곰팡이, 진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성 가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과 같은 입자가 기도와 폐포 표면에 침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호흡기에는 스스로 노폐물을 배출하고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호흡기 면역을 위한 방어 기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기 여과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라고 불리는 코의 점막과 코털, 콧물 등이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외부 유해 물질을 걸러줍니다.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는 먼저 코 속의 비강을 지나서 들어오는데요. 비강을 지나는 동안 차고 건조한 공기는 적당하게 데워지고 습해진 상태가 됩니다. 코 속의 털은 공기 중에 포함된 커다란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합니다. 또한 코 안에 있는 수분과 면역세포 등으로 이루어진 끈끈한 점액으로 덮인 섬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 이물질 등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내부를 에워싸는 세포에 존재하는 머리카락과 같은 근육돌기인 섬모가 있습니다. 기도는 공기의 이동 통로일 뿐만 아니라 건조한 공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도 내의 점막은 끈끈한 점액으로 덮여져 있고 그 안에 작은 털 모양의 섬모가 있습니다. 이 섬모는 점액과 점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점막은 호흡기 내 기도의 내벽을 이루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끈끈한 점액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점액질은 섬모의 위를 덮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을 흡착해서 기관 내부로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한 점액 속에는 면역살균 항체가 함유되어 있어서 외부 세균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기도 속의 점액에는 숨을 들여 마실 때 함께 들어온 이물질이 더 이상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이물질과 세균을 물 청소하듯이 흡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액질이 이물질을 모은다면 섬모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점액이 붙은 먼지 등의 이물질을 섬모가 이동을 시켜서 기도 밖으로 배출합니다. 섬모는 1초당 약 15번 정도의 운동을 하고 중력을 거슬러서 외부로 먼지나 세균 등의 이물질이 포함된 점액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어냅니다. 섬모의 활동은 탈수나 흡연, 감염, 알코올, 약물 섭취 등으로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침과 기관지 수축인데요. 유해 물질, 항원이 기도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폐와 기관지에 존재하는 해로운 물질을 제거합니다. 호흡 기관은 입구와 출구가 같기 때문에 호흡 과정에서 코와 입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흡입된 먼지나 세균 등은 다시 배출될 수가 없고요. 기침을 통해서야
통해서야만이 입 밖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은 점액이나 림프액과 섞여서 가래가 되는데, 가래가 기도 점막을 자극하면 기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기침을 병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침 자체는 기도 내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정상적인 신체 방어 기전입니다. 네 번째는 폐포 대식세포입니다. 폐포 표면의 백혈구의 일종인 폐포 대식세포는 또 다른 방어 기전 중의 하나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포는 점액과 손모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점액은 너무나 진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을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폐포 대식세포는 침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닥치는 대로 찾아서 잡아서 먹고 살아있는 모든 이물질을 사멸시키고 소화시킵니다. 폐포의 이런 대식세포는 죽은 세포와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식균 작용을 하면서 세포 합성을 위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또한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폐가 중대한 위협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순환계의 추가적인 백혈구, 특히 호중구가 병원균을 삼키고 사멸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아주 많은 양의 먼지를 들어 마시고 기도 감염 증세와 싸우고 있는 경우 더 많은 대식세포가 생성이 되고 호중구가 동원이 됩니다. 호흡기 질환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감기, 독감,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을 독한 감기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꽤 있지만 감기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의 코나 목의 상피세포의 침투에서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코가 막히거나 목이 아픈 증세가 오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 뒤에 증세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4일에서 2주간 기침이나 콧물, 목의 통증, 발열, 두통, 전신 건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잘 먹고 잘 쉬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자연 치유됩니다. 이에 비해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서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독감의 증상으로는 하루에서 3일 사이에 잠복기를 거쳐서 갑자기 섭씨 38도씨가 넘는 고열이 생기거나 온몸이 떨리고 힘이 빠지며 두통이나 근육통이 생깁니다. 눈이 시리고 아프기도 하고요. 일반 감기가 폐렴이나 천식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독감은 심할수록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기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워낙 다양해서 백신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심해져서 심하게 일어나고 면역 지속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고요. 독감 예방 접종은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죠.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위생과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걸 통해 예년에 비해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일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폐렴인데요. 비염과 축농증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폐렴은 1년에 인구 10만 명당 약 20명 이상이 폐렴에 의해서 사망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담당하는 공기주머니인 폐포가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폐렴은 감기나 독감에서 비롯되고요. 병균이 코를 통해서 인체를 침입한 후에 호흡기를 따라서 폐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감기로 끝나지만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감기나 독감이 완치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폐렴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폐렴의 원인균으로는 폐렴구균, 포도상구균, 녹농균과 같은 세균,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 중인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폐렴 예방 접종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의 면역 시스템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기와 독감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치명적인 걸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이유는 인간의 세포의 단백질 생산 과정에 개입해서 자신을 복제해서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단위는 바로 세포죠. 세포 핵내에 있는 DNA는 단백질 제조의 핵심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NA는 복제를 거쳐서 RNA를 합성한 후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게 전달합니다. DNA로부터 단백질 제조법을 전달받은 메신저 RNA는요, 핵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에서 지시받은 대로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포를 감염시킬 때 DNA와 같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구조를 굳이 거치지 않고요. 이 과정 중에 침입해서 자신을 손쉽게 복제하기 때문에 치명성이 높은 겁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분비하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도 2차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흡의 기본 구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호흡기의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인 방어 기전과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지금부터는 호흡기 건강 관리의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목을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건데요. 실내가 건조하게 되면 호흡기 점막이 빠르게 마르죠. 그리고 목도 칼칼해지고요. 이런 것들은 기관지 염증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서요, 기관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염증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관리를 지키는 건데요. 호흡기 건강과 양치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관지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결입니다. 구강은 기관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강 청결 상태는 기관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번의 식후 양치질 뿐만 아니라 간식을 드신다거나 간단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 반드시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피치 못해서 양치질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글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탁한 실내 공기를 환기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나 추운 날씨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집니다. 게다가 실내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각종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적어도 하루에 3번 그리고 10분 이상 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시간보다는 오전 10시경이나 일조량과 체감량이 많은 낮 시간에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또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 먼지 등에 대해서 호흡기 방어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 등을 사용해서 적정하게 습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이고요. 습도는 50에서 60%라고 하니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해요. 폐가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심폐지구력을 향상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심장과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폐의 호흡 근육도 강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실내에서는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밀폐된 실내에서는 먼지 등을 흡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운동하시고 나셔서 반드시 환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건데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흡입하게 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때로는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질들은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DNA 손상, 지질 과산화 등으로 인해서 세포 대사 이상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인체에서 과도하게 생성되고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과도하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상대적으로 항산화 지수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음식물로부터 항산화제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활성산소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 항산화효소는 점점점 더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로부터 반드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튼튼한 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 Q10,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라고 부르죠. 폴리페놀, 항산화 비타민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미네랄인 셀레늄, 아연, 구리 같은 것들을 섭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건데요. 에센셜 오일은 상온에서 액체 또는 고체 상태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뚜껑을 열면 빠르게 기체로 전환하는 아주 작은 유기 분자를 이야기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탄소, 수소, 그 밖에 질소나 산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입자가 섞여져 있는 유기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기 입자가 코에 흡입하게 되면 비강의 손모에 있는 후각 수용체들과 결합이 되면서 그 정기적인 신경 전달 신호가 대뇌 변형계인 편도, 해마, 시상압으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또한 에센셜 오일은 흡입을 통한 공기 통로를 통해서 폐로 전달이 되면서 흡수된 오일은 대부분 폐나 소변으로 호흡이나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흡입을 통한 오일의 주성분이 기관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직접 폐에 흡입이 되어서 기관지의 분비물의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가래 등의 점액의 배출을 도와주어서 호흡기계 문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테라 제품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제품들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지에어와 클리어리파이 블렌드 오일입니다. 쿨링감을 주는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위한 이지에어, 신선함을 주고 상큼하고 깨끗한 향의 클리어리파이와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과 출근길에,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답답한 집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더욱 깨끗한 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지에어 블렌드 오일은 월계수잎,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레몬 등의 정화의 특성을 지닌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도테라만의 특별한 블렌드 오일입니다. 자연의 박하향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리파이 블렌드 오일은 정화의 향을 지닌 자몽, 리씨 열매, 유향, 소두구씨 오일과 상큼한 향의 만다린 껍질 오일이 조화롭게 블렌딩 되어서 기분 좋은 신선함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댑티브 블렌드 오일인데요. 이번 달 200pb 구매 시에는 어댑티브를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죠. 도테라 어댑티브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끊이지 않을 때 진정 블렌드로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줍니다. 새롭고 낯선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럴 때 어댑티브를 사용하시면 편안하고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댑티브의 주 원료인 라벤더 향은 지속적인 주의력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고 하고요.
어댑티브 블렌드의 원료인 라벤더, 매그놀리아, 네롤리, 스위트검은 부드러운 꽃향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상쾌한 향의 오렌지와 스피어민트는 활력을 북돋아주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코파이바와 로즈마리의 은은하고 신선한 향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원만하게 진정시키도록 도와주어서 어댑티브의 진정 블렌드를 조화롭게 완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막중한 업무를 맡았을 때, 피로감을 느끼거나 충분히 쉬지 못할 때,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 어댑티브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파이바 오일인데요. 어댑티브 오일과 더불어 이번 달 200pb 구매 시에 코파이바 역시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최적의 환경에서 자생하는 코파이바 나무의 수지에서 추출이 됩니다. 16세기부터 브라질의 북부, 동북 지방의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건강관리 요법에 활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비누나 크림, 로션, 향수 등의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파이바는 99.86%의 세스키테르펜의 화학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 50에서 70%의 베타카리오필렌의 화학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의 성분들은 파이토카나비노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식물 화합물들의 구성 성분인데요. 파이토카나비노이드는 우리 인체의 CB2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점을 가진 코파이바 제품을 이번 달 200BB 프로모션으로 무료로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도테라 제품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제품이죠. 평생 활력을 위한 LLV 제품입니다. LLV는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필수 지방산 등의 영양소와 다양한 폴리페놀 식물 추출물, 프랑킨센스를 포함한 9종의 에센셜 오일 등을 섭취할 수 있는 데일리 뉴트리션 제품인데요. 도테라 LLV 프로그램에는 항산화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 함유 제품 알파CRS 플러스, 원활한 혈액순환과 건강한 중성지방 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함유 제품이죠. 에센셜 오메가, 13종의 비타민, 9종의 미네랄, 식물유래 부원료를 섭취할 수 있는 마이크로플렉스 MVP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평생 바른 먹거리 습관 LLV를 아침, 저녁 하루 2번 챙기는 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케어하시기 바랍니다.